안녕하세요. 검은머리 미국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08년과 같은 또 다른 주택시장 붕괴가 곧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와 변수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서브프라임 대출이 지금은 많이 없고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진 사람도 이전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은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도 아니고 공식적인 실업률 역시 그때만큼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주택시장 붕괴 당시 실업률은 10%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전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심각한 경고 신호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금리, 임금, 소비자 신뢰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경제와 주택 시장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과거 20년 동안의 낮은 금리는 주택 수요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집값 역시 인위적으로 고평가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확보한 낮은 금리를 포기하기 싫어하면서 주택 공급도 억제되어 왔죠.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집주인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주택시장의 재고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으며 일부 도시에선 그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 정책들이 경제와 주택시장에 타격을 준 예가 많습니다. 1980년대에는 폴 볼커가 연준 의장일 때 금리를 17% 이상까지 올려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저축대부조합 위기로 많은 금융기관과 주택 소유주들이 파산하거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느슨한 대출 기준과 투기성 구매가 세계적 금융위기와 50%까지도 떨어진 집값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현재는 팬데믹 붐과 버블이 끝나고 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낮췄고 많은 이들이 2.5% 수준의 모기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집값도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었죠. 하지만 낮은 금리, 인플레이션, 6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이 겹치면서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현재 조금은 조정되었으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승분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 가격으로 완전히 돌아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안 시 가능하지만 정부는 디플레이션, 가격 하락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전 25만 달러였던 집값이 40만 달러로 올랐다고 해도 집값이 20% 하락하면 32만 달러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이 32만 달러가 지금의 25만 달러와 비슷한 체감 가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잠재적 붕괴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기지 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지면, 즉 소득에 비해 모기지 부담이 커지면 연체 위험과 시장 조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금 상승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면 집값 부담 능력이 떨어져 수요도 줄어듭니다. 위험한 대출, 변동금리, 서브프라임, 무이자 대출 등이 증가하도 시장 과열의 신호입니다. 지금도 이미 일부 지역, 텍사스 오스틴, 플로리다 남부지방 등은 가격이 떨어졌고 전국적으로도 초입 단계인 곳들이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지불 능력 내에서만 집을 구매하세요. 6개월치 현금 비상금과 안정된 소득이 없다면 집을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정금리 모기지 30년, 15년으로 하고 20% 정도는 다운 페이먼트 해야 합니다. 시중금리가 크게 떨어질 경우 리파이낸싱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비상금 6개월치는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되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분산도 중요합니다. 전체를 주택에만 묶지 말고 주식, 금, 비트코인 등에도 분산하세요. 집을 산다면 최악의 상황, 즉 지출이 증가하고 주택 가치가 하락하는 걸 대비하세요. 주택건설사들도 사상 최고 기준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사 신뢰주수는 15개월 연속 부진했고 7월엔 38%의 건설사가 가격을 내렸습니다. 평균 인하폭은 5%였으나 누적으로는 15에서 25%까지 인하된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세금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휴스턴에서 상속받은 여성은 미납 재산세와 이자 등으로 3만 5천 달러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는 대신 주택 소유주에게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이처럼 저소득층에게 세금 부담이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새 집주인이라면 홈스테드 공제 등 재산세 절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충분한 조사 없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사례가 많고 경제적으로 취약하면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와 정보를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불길한 소식이라며 무시하지 말고 실패 사례로부터 배워 더 나은 결정을 내리세요.
지금 주택시장은 확실히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전년 대비 29% 늘었고 집이 시장에 나와 있는 기간도 평균 53일로 증가했으며 15개월 연속 매매 거래가 감소 중입니다. 구매를 미루고 자금력을 갖추며 소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주택시장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전문가들도 최근 들어 경고 신호가 뚜렷하다며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주택거래가 줄면서 부동산, 가구, 가전, 건설 중개업 등 여러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고 저금리로 묶여있는 집주인들도 재산세, 보험료 인상 탓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이 미국 주택시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검은머리 미국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